열독과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천하의 명약을 먹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희고 투명한 피부는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요즘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피부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다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희고, 어떤 사람은 검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붉은 기운이 돕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의 양이 달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피부의 두께가 달라서 그렇고, 세 번째는 피부의 혈액순환 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의 양은 타고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멜라닌 색소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야외 생활을 많이 해서 햇빛을 많이 받다 보면 자외선이 피부를 손상시키는데요. 이때 멜라닌 색소가 증가합니다. 해수욕 한번 하고 오면 피부가 다 타버리죠. 이렇게 증가한 멜라닌 색소는 색소를 감소시키거나 색소의 이동을 차단하는 화장품이나 연고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주로 비타민 A가 포함된 제품이 많이 쓰이죠.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레티놀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멜라닌의 이동을 차단하고 손상된 각질 세포를 탈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레티놀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면 적각 효과가 나타나죠. 또 레티놀은 새롭고 건강한 피부세포가 자라도록 돕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반대로 멜라닌 색소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백반증인데요. 아직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난치 질환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의 이야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의 두께가 달라서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피부가 두꺼우면 피부가 좀 검고 탁해 보이죠.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성 피부인 경우가 많고요. 얇은 피부는 혈관이 비치기 때문에 붉은색을 더 많이 띠게 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얇아서 수분이나 유분을 많이 함유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영양 부족을 제외하고 타고나는 것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에 광택이 생기고 화색이 돌죠. 약간 붉은기가 돌면서 광이 나게 됩니다. 반대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색이 탁해지죠?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우리의 혈액이 맑을 때는 아주 붉죠? 동맥혈이 그렇습니다. 산소를 한껏 머금고 있을 때는 아주 붉죠. 그런데 혈액이 산소를 소모하고 정맥으로 돌아오면 색이 푸른빛이 돕니다. 색이 검고 탁해지죠. 그래서 피부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피부색이 검고 탁해집니다. 밤을 새고 난 다음날 얼굴색이 그렇고 오랜 기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색이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색은 변합니다. 배고플 때 창백해지고 든든하게 먹고 나면 화색이 돌죠. 또 화가 나면 붉어지죠. 화가 나서 열을 받으면 머리에서는 뚜껑이 열리고 김이 나고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집니다. 혈액이 마구 몰려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이 끝나고 나면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고 다시 정상 얼굴색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화가 나는 일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질병을 안면홍조라고 합니다. 또 안면홍조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면 감정홍조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그시 바라볼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꼴보기 싫은 김대리가 쳐다보는데 얼굴이 붉어지면 감정홍조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이때는 자율신경이 관여합니다.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서 안면의 혈액순환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안면홍조는 온도차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차가운 겨울날 바깥에 오래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차가운 날씨가 피부 혈관을 모두 닫아버려서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얼굴이 일시에 붉어지는 거죠. 이때도 일정 시간 후에 정상 피부색으로 돌아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한참이 지났는데도 얼굴색이 계속 붉다면 안면홍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의 색은 혈액의 순환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멜라닌 색소나 피부의 두께의 원인보다 훨씬 많은 원인이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하얗고 투명하고 광이 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부의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죠. 피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피부색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종도 잘 생깁니다. 얼굴이 붓고 푸석푸석해지고 참을 수 없는 처짐이 생기죠. 피부의 가장 바깥쪽은 죽은 세포입니다. 죽은 세포를 겹겹이 쌓아서 우리 몸을 지킵니다. 죽은 세포의 벽이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나 세균도 피부를 뚫고 직접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가 손을 입에 대거나 눈을 문지를 때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어있는 세포의 색깔도 혈액순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피부 아래쪽을 흐르는 혈액이 잘 돌 때는 피부색이 맑고 화사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세포의 탈락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각질이 더 많이 발생하죠. 여름에는 뽀얗던 정강이와 발 뒤꿈치가 겨울만 되면 각질로 덮이는 이유가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피부 혈관이 더 많이 닫혀버리죠. 피부의 혈액순환이 중요하지만 혈액이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얼굴 피부에 혈액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은 피부에 뭔가 손상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감염이나 상처에 의한 경우가 많고요. 안면 홍조가 심해서 늘 많은 혈액이 얼굴로 몰려와 있어도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붉은색 홍조가 항상 늘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화끈거리거나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고요. 이럴 경우 혈관염의 발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혈액순환이 너무 적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윤기가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각질이 생깁니다. 또 혈액순환이 너무 많아지면 얼굴이 붉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가렵고 혈관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하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살려주면서 너무 과하게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피부를 하얗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오늘 소개해드릴 가루는 뽕잎입니다. 한약명으로는 상엽이라고 하는데요. 상엽은 예로부터 주로 안면과 머리에 열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성질이 차기 때문이고 항염증 작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뽕잎의 주요 성분 중에 세린과 타이로신 성분이 뇌혈류를 증가시켜서 건망증과 치매, 뇌출혈, 중풍을 예방해주죠. 또 루틴 성분이 많아서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는데요. 루틴은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정상화시키고 지질을 분해해서 당뇨와 비만을 예방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으로 인한 혈관염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양의 가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신경 흥분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교감신경의 과흥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면 홍조와 감정 홍조를 치료하는 효과를 발휘하죠. 또 불안감이나 우울감, 두려움,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바는 뇌신경세포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가바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과 원치 않는 불길하고 기분 나쁜 생각을 막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뽕잎차를 자주 드시게 되면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콜라겐의 파괴를 막아서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또 가바의 작용으로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억제해서 감정 홍조를 예방하죠. 항염증 작용으로 여드름과 피지의 염증, 혈관염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갱년기 여성의 홍조와 식은땀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뽕잎 가루를 차로 만들어 드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뽕잎의 성질이 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희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지만 평소 위와 장이 약하시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냉성 체질인 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죠. 이런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생강과 같은 따뜻한 약재를 함께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생강 대추차에 뽕잎 가루를 넣어서 드시면 좋죠. 생강이 위와 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에서 복강으로 혈액순환을 만들어내고 대추의 진정작용이 홍조를 완화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희고 투명하고 광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천하의 명약을 먹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와 얼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진정한 혈액순환을 살리려면 운동이 꼭 필요한데요. 운동을 통해서 심장과 폐를 튼튼히 하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신선한 피를 보내고 땀을 흘려서 피부 아래쪽 피하에 쌓여있는 열독과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희고 건강하고 광택이 나고 화사한 피부는 적당한 운동이 기본이 된 후에 멜라닌을 제거하는 레티놀도 효과가 나타나고 혈관을 튼튼히 하는 루틴도 소용이 있는 것이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가바도 그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뽕잎차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안면 홍조도 없고 감정 홍조도 없는 그 누구보다 희고 화사하고 광택나고 예쁘고 건강한 피부 가지시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